그제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누구보다 협치를 강조한 우리 현대 정치사의 거목이었습니다. 특히 고인이 불교적 가르침 속에서 정치 역정을 일궈온 점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푸에르토리코 현지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겨봤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와 천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인기 한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이자 안성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안성 성남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경내에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인 생태통로가 조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의 거목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각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 화합의 정치를 강조해온 고인이 불교적 가르침 속에서 정치 역정을 일궈온 점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최선우 기자입니다. 격변의 한국 정치 3김 시대의 주역이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정치문화생을 자처했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고인이 지난 2008년부터 뇌경색을 앓아왔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 오전 8시 15분 청구동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이 한국 정치사에 남긴 큰 족적을 말해주듯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주말 내내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가 몸담았던 정치권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여야를 넘어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정권 교체에 큰 어떤 시대 책무를 다 하는데 함께 동행을 해주신 어르신으로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몇 번 뵙기도 했었는데요. JP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선진국 반열로 토대를 세우신 그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김종필 전 총리는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며 정치를 시작해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고 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97년 대선 때는 김대중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DJP 연합으로 헌정사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는 등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순간마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국무총리와 구선 국회의원 경력에도 3김 중 유일하게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영원한 2인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조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빈소에는 불교계의 애도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신촌 봉원사 운호 스님 등은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고인과 인연은 아주 많죠. 내가 총무원장 개인적으로 여러 번 방문하시고 총무는 영역이 있지만 영역이 접철되지만 화력의 역할을 하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나하고 수십 번 만나면요 명복을 빕니다. 김 전 총리는 개신교 신자이지만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영향 등으로 불교계와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생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면서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삶의 바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녀 김혜리 씨는 78년 조계사에서 보살계를 받은 신신 깊은 불자로 지난 2015년 어머니이자 고인의 부인인 고 박여홍 여사의 49제를 조계사에서 지냈습니다. 따님이신 그 김예리 씨, 그 불명이 청년아보살인데 집에다가 그 불상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조속으로 예불도 모시고 그런 아주 그냥 대단한 불자입니다. 생전 JP란 약칭으로 친근하게 불렸던 고인은 오랜 정치 역정에서 한결같이 멋있는 정치, 여유의 정치를 지켜왔습니다. 이른바 3김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들이 추구했던 이상의 정치는 시대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BBS 뉴스 최선우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용성 스님 탄생 154주년을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봉찬대제와 회향공덕비 제막식이 전북 장수 중림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대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용성 진종조사의 가르침 가운데 특히 일상에서의 수행을 강조한 선농일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림정사 주지 법륜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 간 평화의 기운이 일어나는 이때에 용성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통일의 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BBS 뉴스에서는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푸에르토리코 현지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조명해봤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현지에서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5배 크기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항구 도시 산호안에 위치한 카사클럽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종종 모이는 곳입니다. 19살 나이에 한국 땅을 밟은 라미레스 씨에게 한국 전쟁의 기억은 구순을 앞둔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라미레스 씨는 당시 전장의 포화보다 살을 애는 듯한 한국의 혹한 날씨가 가장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Teníamos entonces las botas eran las regulares, las botas eran regular, las regulares, 2 pares de medias, más de 100 muertos y en cadáveres, ya carabela. 백발이 된 용사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용맹을 떨친 당시의 모습을 잠시 떠올립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신과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만 먼저 떠났거나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기억하면 한없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Mucho miedo al principio. Luego uno se va acomodando, cogiendo más fuerza. Y 푸에르토리코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6만 1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해 도와준 나라입니다. 당시 전사한 푸에르토리코 군인은 700명, 부상자는 2,000명이 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생존한 참전 용사는 2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파란 눈의 노병 라미레스 씨는 더 늦기 전에 한국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y estoy muy agradecido y si fuera joven y tuviera que ir de nuevo a pelear lo hacía. 푸에르토리코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와 천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인근에 조성된 평화의 상징, 통일 미륵대불 앞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 지역에 자리한 육군 구사단, 일명 백마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불교계가 이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국군 장병들과 유엔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희생영가들을 부르는 청혼과 이윤의식으로 시작돼 범패의식과 스님들의 연불, 독경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악대의 반주와 함께 3규의례가 봉행되고 의장대의 조총사격도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발언문 낭독과 추모시 낭송에 이어 김성용 고양시 일산동부 경찰서장이 추모곡으로 비목을 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경기도 고양시 현달산 정상의 옛 군부대에 조성된 통일 미륵대불 앞에서 봉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통일 미륵대불은 높이 4m로 군 포교에 앞장서온 고양시 길상사가 육군 구사단, 고양시 등과 힘을 모아 2년 전 이곳에 조성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통일 미륵대불의 원력으로 남북이 화해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 퍼져나가기를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타고 대한민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이 호국 영령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자유, 행복, 풍요를 우리는 구가하고 있습니다. 추모 행사에는 육군 구사단 장병들과 전몰군경 유족들도 참석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후국 영령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참석자들은 법회에 이어 주먹밥 먹기 체험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매년 2월에 우리는 항상 가슴 저리고 아프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런 호국 영령들을 추념하는 이런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마련한 한국전쟁 전사자 천도법회. 진정한 나라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 화천군 8호호에서 국군과 유엔군 등 전사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화천, 양구 등 인근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8호호. 한국 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 중공군 등 모두 2만 5천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춘천과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로 이루어진 강원평화불교연합회는 24일 8호호 인근에서 한국전 전사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회원을 기원했습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 강산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위령제를 계기로 강원도와 강원평화불교연합회는 8호호 일대를 강원 평화행복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치열하고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던 비극의 현장을 평화가 발원하는 화해의 땅, 번영의 땅으로 일궈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위령제를 지냈는데 대한민국 국군만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처음으로 중공군, 북한 인민군, 그리고 16개,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함께했던 유엔군까지 함께 위령제를 지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자리고 그분들이 해원해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날 한반도 평화기원 합동 위령제는 영령들을 추모하는 위령식과 추모 공연, 위령 영산제, 한반도 평화 번영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방생 뮤등제 등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한국 전쟁 당시 화천과 춘천 지역의 전적지 등을 돌아보며 호국의 뜻을 기리는 평화 체험 순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인기 한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이자 안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안성 성남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드라마 주인공처럼 풍등을 날리고 다채로운 음악도 즐기면서 깊어가는 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수백 개의 풍등이 밤하늘로 떠오르면서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장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각자의 소망을 실은 풍등을 하늘로 하나둘 띄워보내고 별처럼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의 얼굴엔 어느새 행복한 미소가 퍼져나갑니다.
저희 안성에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뭐 사찰이기도 하니까 저희 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저희 식구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소원들 다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 안성 성남사에서 펼쳐진 2018 소원풍등 날리기와 산사음악회. 참가자들은 한 폭의 그림같이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재밌게 봤는데 그 여자친구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성남사에서 이런 좋은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때는 도시에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좀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풍등 날리기 행사에 앞서 열린 산사음악회에선 인디 어쿠스틱 밴드부터 트로트 가수까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또 지역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밴드와 합창단도 평소 갈고 닦은 장기를 선보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세상의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부대등들도 행복하시고 이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안성시는 사찰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통해 더욱 많은 방문객들이 성남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 힐링, 또 소원 성취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주변이 너무 좋으시죠? 요 밑에 안성 마침 그 서운산 휴양림 가보셨습니까?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사는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 포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등과 풍등의 소원을 적고 직접 적어서 하늘로 날리고 이런 우리 우수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불교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천연고찰이자 드라마 촬영 명소로 인기몰이의 한창인 안성 성남사. 앞으로도 차별화되고 이색적인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문화와 힐링, 포교가 어우러진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경내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인 생태통로가 조성됐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는 경내 동화문 인근에 생태통로 복원 사업을 마무리해 설법전 앞에서 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팔공산 내 도로 개설 과정에 끊어진 야생동물 이동 통로와 서식지를 복원해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태통로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48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착공했고 폭 30m, 길이 50m 규모로 복원했습니다. 생태통로 바로 앞에 위치한 연못, 동화지도 함께 세단장됐고 연못 주위에 난간을 설치해 불자와 관광객들이 산사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걷기 명상은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명상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서울 한강에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도 실천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상징 한강에서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걷기 명상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한강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 마련 2018 한강 걷기 명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명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몸과 마음을 다잡아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이 맑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허물이 없어지고 허물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곧 공덕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흘러서 막힘이 없는 한강변에 모여 마음을 비우는 허심의 명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되고 이렇게 모인 기금이 소외계층 돕기에 사용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걷기 명상 모임을 인연으로 동참 대중들이 이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임을 자각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평화와 행복의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도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초여름 날씨였지만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걷기 명상에 나선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의도 공원 물빛 무대를 출발한 참가자들은 서강대로를 거쳐 3.3km 구간을 천천히 걸으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이프가 다니는 절에서요.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참석했어요. 소외계층 돕기라고 하니까 기분 좋게 참 의미 있는 행사 같아요. 긴장되고 기대되고 빨리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많은 추억 만들고 싶고 많이 걸어보고 싶어요. 명상 한강을 걷다 행사에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장 해거 스님과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원장 지훈 스님, 행불선 원장 월호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한강 걷기 명상 조직위원장 선업 스님 등 불교 명상 지도자와 이론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등도 명상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까락뱀바의 공연이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고 명상체험과 가족놀이, 체력검사, 건강상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었기에 흔히들 불교를 숲의 종교라고도 부르죠. 대한불교진흥원이 마련한 화요 열린 강좌에서는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나무를 통해 마음 공부도 하고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진흥원이 마련한 화요 열린 강좌. 생태사학자인 강판권 계명대 교수의 나무 예찬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무처럼 단단한 목소리와 솔직함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강 교수는 고등학교 때 IQ가 95이었고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갔다가 취업이 안 돼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를 3년 만에 마쳤고 경북대 대학원에는 사수 만에 들어갔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서는 자식의 머리카락을 자를 돈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을 겪다가 나무를 만나 지혜를 얻어 결국 책을 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절실한 어떤 순간을 맞이해서 제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드러냈던 과정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많은 저술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만나 인생이 변했다는 강 교수가 나무에게서 배운 깨달음은 무엇일까? 강 교수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 자존감을 높이면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만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600년 된 연씨는 시절 인연을 만나 꽃을 피워냈다며 하늘이 부여한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지 먼저 고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600년 전에 있던 것이 빛을, 물을 주면 드러납니다. 우리 몸속에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인이라고 하는 그 종자가, 인은 씨앗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제 드러낼 거냐. 강 교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 논란의 해법도 나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이듯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지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며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을 재단하지 않는 태도가 이러한 사회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에 귀의하듯
나무의 지혜에 귀 기울이면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례 없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전쟁의 상흔과 고통을 얘기하기도 머쓱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북한이 침략해 발발된 전체 사망자만 300만 명이 넘는 세계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동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북한 관련 회담과 협상도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담과 협상이 가장 완전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철저한 안보 태세와 국방력이 전제되고 뒷받침돼야 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라 지난 세월 수많은 우리 호국 영령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한층 한층 쌓아 올린 노력의 총합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것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네, 6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